어제 새벽 5시에 포항에 다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북한 불러다가 올림픽을 평양 올림픽으로 만든다고 정신이 팔린 이 정권은요, 한마디로 지금 국민들의 고생은 별로 안중에 없습니다. 어제 이 포항에 지진이 일어난 것은 지난 11월 15일 강진이 일어난 이후 석 달 만에 나온 건데요. 그때 5.4였는데 어제 4.6이었으니까 굉장히 큰 지진이었죠. 그런데 어제 지진이 통상적인 여진이 아니다. 지난번 지진의 여파로 이런 남아있는 잔지진이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여진 중에는 강도가 4.6이니까 예외적으로 커서 여진은 갈수록 점점 줄어드는데 그거하고는 패턴이 좀 다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정밀하게 측정을 해보지 않는다면 대형 지진이 언제 어디서 더 일어날지도 모른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연재해에 대한 재난경보를 이렇게 문자를 보내는데 보내는 시간을 7초까지 줄여서 시민은 15초 내에 받아보게 하겠다더만은 7분이 걸리고 난 뒤에야 지진 문자가 나와서 지진 다 지나고 난 뒤에 지금 지진이 때렸다라고 통보가 왔다고 합니다. 행안부는 방화벽이 작동되어서 재난 문자가 자동 발송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주민들은 재난 문자도 없는 상황에서 굉장히 놀랬고요. 특히 어제 이렇게 노인들이나 이런 장애인 분들은 큰 피해를 봤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요, 부상자가 40명에 지진으로 피해봤다라는 공공시설이 54곳이고 개인의 주택이 어떤 피해를 받는가 하는 부분들은 지금 아직 집계조차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진으로 보면요, 상가 건물들이 파괴되고 벽이 떨어지고 유리가 깨지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진이 또 올 줄도 모르고요. 지난주까지 어떤 보도가 나왔는가 하면 포항에 있는 이재민 대피소를 정부가 이제는 철거를 하겠다. 그래서 아직도 갈 데가 없던 사람들이 지난주까지요, 69가구 116명이 대피소에 있었는데 정부가 10일날 토요일날 오후 2시부터는 이들에게 대한 급식 등 모든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재민들이 반발을 하고 항의를 하니까 10일날 오후 늦게 합의가 되어가 좀 더 운영하겠다 했는데 그러자마자 11일날 새벽에 지진이 때린 겁니다. 하루만 더 늦게 결정했으면 아마 욕을 죽도록 먹었을 거예요. 또 지진이 오고 있는데 이재민들을 길바닥으로 내몰았다. 참 재수 좋습니다. 포항시장은요, 평소에 닦은 공이 좀 있나 봐요. 그런데 어제 지진으로 또 100수십 명이 이재민 대피소로 들어가야 될 상황인데 이재민 대피소에 있는 사람도 어제 놀라서 대피했다고 하니 이재민 대피소는 안전한가 의문입니다. 처음에 지진 났을 때는 둘러보고 난리 쇼를 하더니만 이제 관심도 없어가 대피소에서 나가라 했다가 하늘이 노해가지고 지진이 또 때렸는가 이런 말하면 또 웃은 사람 되니까 그러지는 않았겠지만은 천벌 받을 뻔했습니다. 국민 신경 좀 쓰기 바래요. 밀양 세종병원입니까? 화재 지금 사망자가요 4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40대 한 분도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힘없고 목소리 낮은 요양병원에 계시던 노인분들이 주로 많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들을 어떻게 국가가 돌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패거리 짓지 못하고 똘똘 뭉쳐서 정치적으로 딜 치지 못하고 좌파 단체에 끼지 못하고
이러면요, 대한민국에는 국민도 아닌 겁니까? 그런 이야기 또 하나 해보겠습니다. 제천 화재, 여기도 29분 돌아가셨지요. 그런데 그 참사 지금 48일, 49제도 안 된 동안에 추모 펼침막을 철거한다고 합니다. 제천시가 7일에서 8일 새벽 사이에 이 펼침막을 모두 정리하기로 했다고 하고요. 제천시에 시민들이 제안을 했다고 하면서 이런 짓거리를 하는데요. 유족 측에서는 논의된 바가 없다.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그렇게 발표했다고 항의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유가족 대책위원회가 현수막 철거를 제안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 마음을 이렇게 가라앉히고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려고 그런다 라고 하면서 그걸 갖다가 이제 끝내려고 한 거죠. 자, 제천에 무슨 상인들이나 자치위원회 같이 장사도 안 되고 힘드니까 이제 여기서 벗어나자 이런 생각들을 했겠지요. 그래서 이런 일을 벌써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세월호 때, 지금 세월호는 아직도 광화문에 있습니다. 제천 사람들은 안산 사람들에 비교하면 2등 국민이고 밀양은 3등 국민입니까? 우리나라 좀 너무 불합리한 것 같지 않아요? 정말 기가 찬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자, 경제적으로도요, 개판 5분 전인데요. 지금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1월 달에 실업급여를 신청한 사람이 역대 최다라는 겁니다. 이거 뭐하고 관계 있겠어요? 최저임금하고 관련이 있죠. 최저임금을 실시한다고 밀어붙이니 영세 사업자들이 전부 해고를 시켜버려가지고 최저임금이 처음 적용된 1월 달에 실업급여 신청자가 15만 2천 명이라는 겁니다. 노동부가 발표한 실업급여 신청자 집계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지난해 1월보다 3만 7천 명, 무려 32.2%, 3분의 1이 더 증가했다는데요. 역대 신청자 수와 증가폭이 모두 역대 최대라는 겁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신규 신청자가 7,800명 증가한 건설업을 비롯해 사업 서비스업 5,500명, 제조업 4,300명 등 모든 사업 분야에서 실업급여 신청자가 늘었습니다. 서비스업에는 청소, 경비 등 최저임금 취약 업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감소가 실업급여 신청자 증대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고용부는 작년은 1월에 설이라서 그렇고 올해는 2월이 설이라서 그렇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대고 있는데요. 자, 정말 사람 좀 되십시오. 그뿐만 아니라 300인 미만 제조업체에서 고용보험 가입자도 지난해 1월보다 15,000명이 감소해서 6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는데요. 제조업체 고용보험 가입자가 6개월 연속 감소한 것은 통계 발표 이후 처음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뭔 말이겠어요? 고용보험은 새로 취업을 한 사람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건데 고용보험 가입자가 이렇게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취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신규 취업자가 줄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특히 수출이 부진한 자동차 제조업은 고용보험 가입자가 22,000명이나 줄었다고 합니다. 자, 최근 들어서요, 쌍용보다도 차가 더 안 팔린다는 한국 GM, 옛날에 대우자동차지요. 군산 공장을 가보니까 신차를 내놔도 하도 안 팔려서 한 달에 5, 6일만 공장을 돌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간에는 정부가 공적 자금을 지원하지 않을 경우에 아마 GM이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GM 본사에서도 자기들도 투자를 할 거니 한국 정부에서 세금을 깎고 정자를 지원해달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한국 GM 소재지를 외국인
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이 세금 혜택이나 이런 것을 좀 그렇게 봐달라. 한국의 GM 공장을 신차 배정을 이렇게 하겠다. 즉 신차를 생산 공장으로 배정을 하면 일감이 생기는 거죠. 사실 GM에서 생산하는 것 중에는 국내 파는 것보다 해외 갖다 들고 파는 게 훨씬 많은 상황입니다. GM 일하는 근로자들은요, 자기들은 자동차 다른 회사들과 동등하게 받겠다 이런 식으로 버티다 보니 4년간의 3조 적자의 임금은 20%가 올랐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 7,300만 원이던 직원 1인당 평균 연봉은요, 지난해 8,700만 원으로 20% 올랐는데요. 한국 GM이 출범 당시의 월급과 비교하면 그때가 언젠가 하면 2002년인데 16년 만에 2배 반이 올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GM은 이 직간접적으로 3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지금 회복 불능 상황으로 최근에 올해 들어서 작년 말부터 굉장히 급속하게 차가 안 팔리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만 6천억 적자, 재작년에도 6,300억 적자, 2015년에는 1조 가까운 적자가 났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권이요, 이런 일들을 좀 신경을 써야 되죠. 하청업체도 지금 일감이 없다 보니 공장이 안 돌아가니 문을 닫고 식당도 근처에 썰렁하고 한 달에 5, 6일, 일주일에 3, 4일 돌려가지고 공장들은 운영하는데 이게 어떻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정권이요, 최근에 이 벌어지는 각종 재해나 그런데 국민도 좀 신경 쓰고 같은 재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좀 챙기고, 그 다음에 일자리들도 좀 챙기고, 그 다음에 최저임금이 지금 막대한 부작용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이것도 좀 보완하고, 더 나아가가지고요, 정권이 정말로 챙겨야 될 부분은 GM 같은 공장이 지금 철수할 건가 말아야 될 건가 하는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구조조정을 할 건지, 안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유지시켜 갈 건지, 조선업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노동계하고 관련되는 부분은 어떤 구조조정이나 이런 것도 다 미루어져 있습니다. 노동자들 입장을 이 정권이 들어준다고요. 뭐 조선업체들 지금 일감이 하나도 없는데도 버티고 있고, 그냥 자동차 회사도 지금 다 망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버티고 있어요. 이 정권은 아예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습니다. 제가 참 이 정권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요, 국민들의 억울한 걸 어루만지고요, 그 다음에 사고가 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예방을 하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무너져 가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 수습할 건지 대책을 세우고, 그게 정권이 아닌가 충고하고 싶습니다. 이 정권은요, 올림픽 쇼만 북한 끌어들여서 하면 끝입니까? 영흥도 낚싯배 유족들 한번 만나본 적 있습니까? 그 뒤로 기가 찬 정권입니다.